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우리 에림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어떡할 거야 이거. 자, 레옹님. 손님. 레옹님. 예. 맨날 좀 해드려야죠. 레옹입니다. 레옹입니다. 예. 예. 저는 사회자 민우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 수학 달인 모셨습니다. 예. 분당 깊은 생각의 김지훈 원장님이십니다. 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훈 원장님. 네. 저랑 설명을 몇 번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지훈 원장님 시간을 안 지켜서. 아니요. 시간은 원래 안 지킬 거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김지훈 원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시간 당연히 안 지키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꼭 굳이 자신의 학번을 말하죠? 그래서 그 학부모들에게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97학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 도대체가 나는 설명했대. 나 도대체가 97학번을 강조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게 제가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예. 이게 방송이잖아요. 네네. 왜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 학원이 97년도에 생겼거든요. 깊은 생각이. 그래서 저도 97년도에 저는 대학 생활을 했고 우리 학원이 97년도에 생겼다. 뭐 이렇게는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인사를 할 때 깊은 생각 분당의 고등부 원장 김지훈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제 학번과 학번을 얘기하면서 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 이게 더 이상해. 이게 더 이상해.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수인데? 고수야. 우리 원장님 고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좀 했어요. 제가 고민했는데 역대 수학이 가장 어려운 게 97년도 수학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마 네 역대 수능 이제 최고 난이도 수능 이렇게 치면 네. 97학년도 수능이랑 아마 2012학년도 수능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긴 어려웠죠. 네. 이 정도로 하겠어요. 신고식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항상 신고식이 있어요. 신고식이 이 정도. 봐봐, 이거는 시간 안 지킬 그런 분이라니까. 자기가 다 얘기하시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육모 모셨어요. 6월 모의평가. 청취자분들 저희가 원래는 수능 예상에 관련된 내용. 원래 처음에 수능 예시문항 안내로 저희가 원래 방송을 부탁했다가 살짝 또 틀어가지고 또 육모도 하나 부탁해가지고 2주만 좀 찍어달라.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냐면 되게 바쁘세요. 바쁘고 힘들어요. 왜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연구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고3이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니까 수능 예시문항 안내는 다음 주에 한번 꼭 다시 찍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일단은 육모. 왜냐면 육모가 끝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모 방송을 안 합니까? 6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이번에 치렀죠? 원래는 6월 첫째 주에 치르는데 이 코로나19로 지금 미뤄져가지고 치러졌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습 전략 그리고 이 올해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고 고민해야 되는 고1, 2 학생들은 어떤 학습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말씀을 좀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는 어땠나요? 국어 문제는? 사실 국어 수학이죠, 요즘 수능이. 그렇죠. 그리고 두 분만 모시면 돼요. 탐구도 잠깐 얘기할 거 있어요. 그렇죠. 탐구는 정리하셨으니까 물어보셨죠 다. 다 했죠. 예. 자, 어떻던가요? 우선 국어 이번 육모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체감하는 고3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온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체감하는 난이도가 어땠냐? 쉬웠다, 어렵진 않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이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쉬웠다라는 평이 전반적인데 우선은
등급 컷을 봤을 때는 작년 수능 등급 컷이랑 1등급, 2등급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어 모의고사 이번에 등급 컷이 91점에서 1등급 컷이 91점에서 92점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2등급 컷은 83점에서 84점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작년 등급 컷이 정확히 똑같이 1등급 91, 2등급 83이었거든요. 근데 훨씬 쉬웠는데 이 등급 컷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는 지금 고3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난조를 겪고 있다. 이 모두가 아시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들이 좀 감이 좀 떨어졌다. 그럴 수도 사실 또 국어는 또 이 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집중이 안 됐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는 있고요. 어떤 전반적으로 난이도만 봤을 때는 쉬웠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히 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EBS 비연계 제시문 위주로 나오기는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관동별곡 이런 그동안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지나쳐 오면서 흔히 알고 있는 낯설지 않은 지문들이 위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위상답게 보통 고전 시간은 복합 지문으로 갈래복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단독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작품에 대해서 낯설지 않은 친구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서 부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2022년 예시문항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던 그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의 복합 지문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2022 예시문항 얘기를 해주면서 비문학인데 얘들아 가로치고 가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애들이 갑자기 펜을 던진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예시문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육모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주제가 쉬웠어요. 예시문항에서는 예술이었고 이번에는 인문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애들이 살짝 당황했을 수는 있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약간 맛보기식으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보기로 네. 이번엔 인문 냈다가 이제 실제 수능에서 그쵸. 과학 내면 이제 경제 나오고 이러면 과학 나오고 이러면 이제 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난리가 나겠죠. 난이도를 아주 많이 펼칠 수 있는 예고를 약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원래 육모가 그래요. 모의평가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500자 제시문도 2016년 9월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이제 좀 충격을 주더니 네. 그해 그닥 바로 그냥 수능에서 내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자, 국어는 이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예시문항에 관련된 반영을 바로 이번 육모에서 했다.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목을 훨씬 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집중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죠. 네, 뭐 나온다. 그러면 당장 지금서부터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그런 훈련들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뭐 모의평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원래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영역 중에서 사실상 신경향 문제의 시험 때는 국어거든요. 모의평가가 항상 신경향 문제를 좀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국어인데 그래도 6월 모의평가 때는 너무 자극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는 낮추되 대신 등장을 시켰죠. 등장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지훈 원장님 우리 방송. 저는 이제 지훈 원장님 차례예요. 진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원장님이신가 동시에 아직도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제가 이공공 선생 지금 한창 대치동에서 유명하신 이공공 선생 예전에 저랑 같이 학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랑 그분이랑 학원 한 거 모르죠. 홍대에서. 좀 전에 같이 말했던 그분.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이전에 굉장히 그 수리논술에서도 되게 막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떠한 그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아마 대성할 아마 조만간 이분의 이름을 대한민국 수학 학부모님들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분당에 계신. 예, 그렇죠. 깊은 생각 수학학원이죠. 예. 분당에. 그렇지.
많은 수학하면 항상 깊게 생각한다는 거로. 아유, 이거 참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안 돼, 내가.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수학은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네. 딱딱해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메말라가는데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골프를 진짜 못 치거든요. 저 골프 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심지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싫어하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못 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못 치니까 원장님 못 치니까 싫은 거야. 근데요, 제가 최근에 당연히 전 여자한테 집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골프 너무 멋있게 잘 치는 거예요. 나는 스윙도 멋있고 심지어 나보다 멀리 나가. 근데 막 그분이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이제까지 골프를 치면서 저 나이에 저렇게 못 치는 남자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또 두 번째 말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월 내내 웃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화내면서 치나? 뭐 이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즐겁게 인생을 삽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딱딱한 느낌이니까 자 이제 뇌를 풀었을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자 이제 수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수학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수학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더 좀 딱딱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수학은 사실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등급 컷도 좀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나형도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상 그렇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모의사를 보나서 요번에도 쉽게 나왔지? 특히나 이번에 평가원 너희는 너희 학년에 있어서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수능 출제 기관에서 내는 제일 첫 번째 문제 시험을 정확하게 시험처럼 너희는 봤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이 문제가 깔끔하고 예쁘고 쉽게 나왔는지 느끼고 왔지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있죠. 좀 실제 이제 근데 은근히 웃겨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좋고 예쁘고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평가원 시험을 봤을 때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특히나 요번에 이제 고3들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 이 경향이 시작되긴 했었거든요. 수학에서의 출제 경향이 원래는 킬러 문항, 세 문항으로 이렇게 항상 대표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주 최상위권 뭐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뭐 서울대까지도 만점이 필요가 없다면 수학에서 만점이 필요가 없다면 보통 이제 세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더 맞히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마지막 30번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30번을 버리고 29문제만 난 풀겠다. 나의 만점은 96점이야.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예 시간 배분조차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예고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수능의 형태와 네.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수능도 이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작년에 그런 실험들을 미리 해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고3들은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았지만 수학에서는 문제 출제 경향을 갑자기 확 틀어버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 한 해 전에 항상 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서 킬러 문항이 쉬워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신에 좀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좀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그대로 유지돼서 나오긴 했던 것 같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도. 그래서 이제 대신에 공부를 시키는 입장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예 30번을 티는 안 내더라도 나는 30번을 버리고 시작해. 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30번도 풀만하다고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30번을 좀 해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짧은 것 같고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들로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도 풀어야 돼. 30번을 버리면 안 돼. 라는 얘기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아이들은 이제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29개였는데 이제 30개가 됐고 거기다가 문제도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시간도 좀 부족해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컷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문과 이제 나형이라고 하죠. 나형 같은 경우는 훨씬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작년 수능도 문과는 어려웠고 이제 6월도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그거보다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컷도 좀 더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나형은 좀 더 쉽게 그리고 가형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체감 난이도를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될 듯 될 듯 할 때 그런데 안 되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애초부터 포기를 하게 되면은 괜찮아.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정성을 쏟으면은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자꾸 정성을 쏟아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될 것 같거든. 이게 사람은 더 환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미치게 만들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2부 주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좀 질문을 좀 한번 저희가 드릴 테니까 좀 한번 답변을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질문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과학에 대해서 한번. 과탐이요? 네. 과학탐구? 네. 등급만 봐도 이건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물리가 47, 네. 화학 47, 1컷이요. 그다음에 생명이 45잖아요. 근데 지구과학 보세요. 41이에요. 지구과학. 이건 저희가 몇 번의 방송에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지구과학 선택에 신중히 하시라. 지구과학 선택 신중히 하시라. 그건 뭐냐면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 1컷이 41이면 뭐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 1컷이 47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나왔다는 거고 생명 같은 경우는 45면은 다음 수능 수준으로 준수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1컷이 40일이라는 건 아까 국어하고도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선생님 보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등급 컷이 91컷을 유지한다는 건 요건 좀 아이들이 조금 학습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말장난으로 이렇게 내놓는 게 많거든요. 지구과학은 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안 나와요. 지구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말만 꼬아놓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저기 한 부분인데 지금 인원이 제일 많아요. 지구과학이.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으로 문제를 던져갖고 변별력을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지구과학은 계산 문제가 지금 천체도 빠졌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 문제라든지 낚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깊이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즉 지구과학을 선택한 분류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과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차라리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이쪽에 좀 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를 오면 안 되는 아이들인데라는 아이들이 이제 그 지구학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 사정 한 3, 4년 전 사정하고 지금 판이하게 틀리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인원수가 지구학에 지금 제일 많거든요. 응시 인원수가 많으면은 4%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문제의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 지금 재수생들이 계속 그걸 꼬리를 물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수에 이어졌다는 지구과학이 희망의 과목이라는 걸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조금씩 늘어서 작년에 최고치 지구과학이 제일 많은 응시 인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변별. 작년에 지구과학 국어하고 지구과학이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 높았어요. 네, 그다음에 수학의 나형의 부분도 굉장히 좋았죠. 네, 지구과학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만큼 지구과학이 제일 많이 선택했는데 제일 어렵게 지금 출제가 됐다. 모의고사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볼 수 있으면 하지만 잘 볼 수 없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쉬운 거 아니니까 지구과학도 잘 봐라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일단 지구과학 잘 보긴 쉽지 않은데. 물리화학은 그냥 문제 자체나 등급컷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탐구 영역은 문제의 난이도보다 20문제를 30분 내에 해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있다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훈련들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번 6평은 물리화학 생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지 않고 평이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개념만 알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요소가 됐고 생명의 멘델레 유전 쪽에 어려운 문제가 좀 빠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구과학은 역시 작정하고 있다는 그걸 보고 있다는 인원이 제일 많을 거라는 걸 즉 예상하고 문제 변별력을 주겠다는 걸 계속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으면 이익이 되지만 잘할 수 없다라면은 굳이 지구과학이 쉽다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것은 좀 잘못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풍문으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구과학이 쉬울 리가 있나요? 과학이 쉬울 수는 없어요. 쉬울 때는 한도 없이 쉬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과학이 쉬워봤자 과학이지. 예, 더구나 대상이 지구인데 지구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 지구를 만만히 봐 이런 거죠. 지진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과학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예. 아니 그럼 인류가 지구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과학이 쉽겠지. 근데 우리 인류가 지구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학문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 많겠어요. 걔는 뭐 빅데이터들이 또 계속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태풍, 지진 이런 거든지 예측이 가능. 아우 제가 오늘 등산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지구과학에 대한 예측보다 대표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예측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산에 간다가 물론 이렇게 다시 씻고 왔지만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잠깐만요. 요거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 생명과학하고 네. 그 과학팀 선생님들이 그 인터뷰를 다시 할 거예요. 지금 통화가 다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오지훈 쌤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오지훈 쌤. 왜? 오지훈 쌤은 걔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인터뷰 이런 거 자체를 되게 막 그래도 아는 관계가 있지. 아니. 나도 그래서 뭐 여러 번 통했는데 또 이 얘기하면 또 뭐 한종철도 안 할 수 있어. 우리 종철 쌤하고 일단 한종철 쌤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동균 화학의 강동균. 그다음에 한종철 선생님 사무실에 또 물리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셔요. 또 물리는 또 제가 아는 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같이 술을 안 먹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조만간에 가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럼.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겠다고. 갔다 오세요. 왜냐면 스마트폰 찍지 뭐 이렇게 화면 이상하게 나오게 만드세요. 잘 되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 과탐 쪽은 올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육모가 끝났습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어떻게? 남은 기간 어떻게? 뭐 이것이 가장 궁금할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수학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수학에 관련된 상위권 학생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뭐 한 1, 2등급 학생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3, 4등급 학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5, 6등급 학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 정도로 한번 나눠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나영 보는 친구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이제 나영 같은 경우는 요번에 6월 그러니까 요번 아무튼 첫 번째 시험에서 제일 큰 변화가 일단 시험 범위의 변화가 뭐 가영 나영 둘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영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지수로고 함수가 추가되고, 그리고 삼각 함수가 추가되고. 근데 삼각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지수로고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제도 어렵게 많이 냈었거든요. 예전에 또 이게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문과 쪽에 뭐 개수 세는 문제, 그래프에서 막 개수 세고 이렇게 30번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30번도 이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쪽에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까지 또 쉬워질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특히나 나영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교육 차이가 되게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공부 양 차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최고로 많이 벌어진 뭐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평균은 낮아지고 뭐 하위권의 밑에 있는 등급도 더 낮아지고, 하지만 상위권 또 등급은 더 올라가고, 좀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학교를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는 사실 저도 예측을 잘 못하겠지만, 일단 나형을 보는 예전에 이제 문과 학생들이라고 이제
그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시간 활용을 훨씬 많이 해서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능만큼 그렇게 어렵게까지 낼 것 같지는 않은데 6월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분명히 낼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6월에서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단원들, 그러니까 수원에 제일 앞에 붙어 있던 지수로그 삼각함수 이쪽이 쉽게 나왔다 그래서 또 수능까지 쉽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사실 뒤통수 때릴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좀 다시 점검을 해보고 공부를 탄탄하게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확통이 요번에 또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단원 이제 그 과정으로 보자면 확통이 뭐 가나형 다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흔히 아이들은 이제 노가다 뛴다고 얘기하거든요. 확통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놓치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써서 공부를 더 열심히 뭐 이거 되게 교과서적인 답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계속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좀 해볼 만한 시험이지 않나. 막말로 얘기해서 좀 싸늘하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거의 안 했던 학생들도 지금부터 5달만 수학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과목 성적은 떨어질지 몰라도 수학은 충분히 이 등급까지 얘기하면 좀 괜찮습니다. 될것 같긴 이 방송은 한데.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뭐 충분히 2등급 안쪽도 받을 수 2등급까지요? 있는 성까지. 그러니까 나영 같은 경우는 술이 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군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얕보는 식으로 뭐 나영이 너무 쉬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공부를 완전히 손 놨던 학생들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이 가능하다고 지금 계산을 하신 거네요. 양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질적으로도 가능하다.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자기가 알려고 노력만 한다면 어차피 약속 시간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도 약속으로 항상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알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약속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못 지켜서 틀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뭐 많이 어려운 문제를 막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 많이 푸는 거 좋지만 기출문제 킬러 문제들 30번들 뭐 이런 건 거의 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등급을 그 못 전에 풀어하는데. 있었던 예. 좀 3점짜리 4점짜리 4점짜리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그 정도 성까지 자기가 꼼꼼하게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도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충분히 지금 공부를 시작해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색다른 형태의 어떤 희망적인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수리나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양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양이 가능하다. 물론 다른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겠지만 수학만 파봐라 성적 나온다. 이거는 상당히 희망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리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수능에서의 어떠한 역량이라고나 할까? 그다음에 평가에서의 어떠한 범위를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럼 수리가는 어떡하나요? 가형은 뭐 이건 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수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는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0번을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데 사실 지금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그 출제 경향 자체가 중상 난이도 문제가 좀 많아졌다. 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예시문항도 마찬가지고 계산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뭐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는 좀 기본기와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겁먹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금까지 출제됐던 수능의 30번 문제들을 난 이런 식으로 멋있게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할 때 30번을 공부할 때 당연히 가치가 저는 어디 두냐면 그 과정들을 하나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가 필요하다면 1부터 10까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논리를 그대로 다 헤쳐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답을 쟁취해내는 그 과정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뭐 한 답은 나오는데 중간에 몇 가지 내가 체크를 안 하고 뭐 답이 나왔어요.
근데 답은 맞았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기가 풀어나가는데 의의가 있고 그 과정이 전부 다 이제 수능 문제에 출제되어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해요.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기본기가 얼마나 충실한지, 아까 말씀드린 계산 능력, 그리고 문제를 읽고 이해해서 해석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함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함정이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당연한 것들인데 자기가 그거를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게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틀리면 그게 다 함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못하고 넘어왔다면 제가 뭔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 앞쪽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 특히나 확통도 마찬가지고 뭐 문제를 오해해서 다시 돌아봤을 때 나는 원래 풀 수 있었는데 아씨 이때 왜 그랬지?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나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기본기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놓고 9월 모의고사를 봤으면 좋겠고 9월 모의고사의 그 문제 유형을 보고 더 어려운 문제, 더 복잡한 문제들을 내가 더 자주 접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조금 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영 같은 경우는. 아, 네. 이거 계속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예. 어차피 30번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학생의 개인 역량에 달려 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마라. 네가 30번을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10만이 알 수 있고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떤 30번을 내는지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나타나는 거지. 그걸 네가 왜 미리 지금서부터 감히 건방하게 결정하냐. 너는 그저 주어진 문제를 따박따박 놓치는 과정 없이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풀어가라. 그것이 각각의 등급에 맞는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네요.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학은 김지훈 쌤한테. 네. 김지훈. 네, 김지훈. 네. 훈 아니 운. 네. 깊은 생각. 그. 우리가 같이 우리 둘이서 예전에 같이 수학에 관련된 내용도 했었죠? 우리 했었어요?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국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수학 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수학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약간 그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렇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문과예요 하면서 태어났던 사람이라서 정말 그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잘 경청을 했고요. 이제 또 국어를 시험을 보게 되는 2021학년도 수능을 보게 될 친구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2021학년도 수능만 보실 거죠. 지금 고3 친구들 혹은 그럼요. 이번 수능을 네, 준비하고 네, 계신 네. 모든 분들 예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는 없죠. 올해에서 다 끝내실 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1번부터 15번까지에 해당되는 화작문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서와 문학에서 어떤 그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 독서에서의 복합지문이라는 그 숨어있는 괴물 때문에 지금 참 착해 보이지만 이거 언제 갑자기 괴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유형이 숨어있기 때문에 화작문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15문제는 잘 내가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화작에서 실수하지 않는 연습하시고 또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는 하지만 문법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그 안긴 문장 부분 있잖아요. 겹문장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법 지식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서 문법 문제에서 놓치는 게 없을 수 있도록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1번부터 15번까지를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서로 넘어가 보면은
독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지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융합 지문이 나오거나 그리고 장문에 이번에 그 가와 나 두 가지 복합 지문으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짧은 지문이 제시가 된 거지만 두 개를 합치면 2,500자 가량이 되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혹여 복합 지문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긴 장문의 제시문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 어떤 주제, 어떤 난이도의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구조화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제시문을 읽으면서 느낌대로 풀던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다면 지문 구조화 연습을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만 마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문,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제시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학 부분에서 좀 제가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나는 내신은 버렸으니까 수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문학 내신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배웠던 문학 작품들에서 좀 그 내신 시험을 치고 나면 그대로 머릿속에서 휘발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분명히 작년에는 관동별곡 해석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못하고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왜냐면 이번에도 EBS 연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신에서 나왔던 작품들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휘발시켜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종합을 해서 보통 그 역대 다들 그런 친구들, 저도 그랬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게 6월 모의고사가 제일 성적이 좋았고 9월 모의고사 조금 떨어졌다가 뭐 수능이 내 역대 제일 못 본 점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내 실력이 점점 퇴화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능이 육모보다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청취하고 있고 또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2021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육모보다 수능이 성적이 더 높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원장님. 우리 입맛에 방송합니다. 목소리 천재. 그렇죠. 네. 목소리 재능이다. 임혜림 쌤. 네, 그렇죠. 네. 순회고 내신의 왕. 네. 여황제. 친구들이 볼까봐 무섭네요. 갑자기 분명히 비웃을 거라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고등학교를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게 그 다른 그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네, 다른 고등학교 좀 했다가는 또 큰일 나죠 지금. 네, 네. 다음에 또 그 학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지문에 어떠한 변수가 있다. 국어는. 그래서 구모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복합 지문은 나온다. 우리 애가 수능 볼 땐 복합 지문 나온다. 왜냐면은 2022학년도 예시문항 안내에도 복합 지문이 나왔고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육모에도 냈다. 이미 이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복합 지문이라고 하는 난이도가 한 차원 더 깊어진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어 비문학, 독서라는 어떠한 시험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장시간 방송 감사드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금방 가죠. 할만하다니까요. 네? 다음 주 이거 부탁드려요, 전 원장님. 네. 여기까지만. 자, 박수. 그러면 박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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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